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양한 연산자, 뭐 할당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함수, 수학 함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래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어떤 값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유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유형에는 기본적인 데이터형과 특수한 데이터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 뭐 네 가지 형태로 나눠놨어요. 일단 수치형 데이터 많이 쓰이죠.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습니다. 문자형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 또는 여러 개의 문자를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캐릭터 스트링 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자열은 이렇게 이중 따옴표나 또는 싱글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 논리형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논리값, 뭐 true는 t, false는 거짓이라는 의미의 f라는 값으로 우리가 논리형 데이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소수형 데이터도 있습니다.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기본 데이터형 말고 특수한 데이터 유형도 있는데 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널이라는 것은 객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즉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는 무형의 어떤 객체를 지정할 때 우리가 이 널을 사용을 합니다. NA, not available이에요. 그래서 결측치, 실제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값을 말할 때 not NA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NaN이 있어요. 이거는 not available number의 약자예요. 즉 불능입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연산을 해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SQRT-3, 즉 음수에 대해서 제곱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양수에 대한 제곱근만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INF라고 하는 인피니트,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는 빼기 인피니트 INF가 있어요. 이거는 음의 무한대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수한 데이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유형을 알려주는 함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 유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함수는 이제 두 가지 함수를 쓰고 있어요. 모드라고 하는 함수와 is로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자, 모드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형 형태로 최종적인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뭐 이게 모드라는 함수를 써서 결과는 뭐 뉴메릭이다, 캐릭터다, 로지컬이다, 컴플렉스다,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 유형 중에 한 가지라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true나 false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다 연습을 해서 확인을 하실까? 이거 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다 잊어버리지 않으실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 유형에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벡터는 하나의 유형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벡터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유형에 넣어도 결국 그 결과는 한 가지 유형으로 변경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유형의 우선순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선 1번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문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형, 그 다음에 수치형, 그 다음에 논리형. 이 순서대로 데이터의 유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is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에 붙여가지고 데이터형을 만들어 본다라고 만들 수 있다 했는데요. 자, 여기 예시를 해놨어요. is.numeric 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수치형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어떤 데이터가 오면 그게 수치형이다 하면 true, 수치형이 아니다 하면 fals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is integer 해가지고 이게 정수형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is integer하고 가로 안에 3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수형이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3.5라는 값을 들어있다 하면 3.5는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true 아니면 false 값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 나중에 이 값을 직접 입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함수 안에 가로에 데이터 입력 내용의 데이터에 여러분 임의의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서 변경해 보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데이터 유형을 강제로 변경하는 그런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함수 이름 앞에 as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as numeric 하면 이제 수치형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as integer 하면 그 전에 데이터형이 어떤 형이었던 간에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as double 하면 실수형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as complex 하면 복소수형으로 그 전에 어떤 데이터형이었던 복소수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게 다 복소수형으로 바뀔 수 없죠. 왜냐하면 수치형 데이터만 복소수형으로 바뀔 수 있고 문자형 데이터는 복소수형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형이 데이터로 왔을 경우에는 변환되지 않고 계산할 수 없는 not A가 되는 거예요. 즉 not available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실습을 통해서 향상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 유형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is를 이용한 함수 여러분 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향상학습 시간에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 향상학습 시간에 해보셔야 할 과제입니다. 자, 이상으로 R 기초 언어에 대한 강의를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